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브리핑이랑 관심 있게 보는 종목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8,700 살짝 이탈을 하면서 1.16% 하락 중에 있고요. 코스닥은 약 3%에 조금 안 되게 상승 중에 있어요. 오늘 이렇게 코스피는 약하고 코스닥은 강한 이유를 브리핑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코스피가 오늘 안 좋은 거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부진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그 자료인데, 이제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이제 얘네들 시간에서 엄청나게 급락을 했어요.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대장주인 삼성이랑 하이닉스, 그 최근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두 종목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LG전로봇 최근에 코스피 상승을 이끌던 종목들이 다 약한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약한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동안 못 갔던 부분이 커서 이쪽으로 그 코스피에서 차익 실현한 매물들이 코스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못 갔던 애들, 특히 그 코스닥에도 반도체 업종 있잖아요. 코스닥에도 반도체 업종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최근 한 20-30%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28% 정도 빠졌었고, 그리고 원익 IPX 그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37% 정도 빠졌어요. 대부분 보여요. 대부분 비슷해요. 이오테크닉스도 그 반도체 소부장이고, 그리고 PSK도 유진테크, 이런 그 종목도, 특히 동진세미캠 얘도 더 갈 거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깨졌더라고요. 그 30% 정도 깨진 걸 볼 수 있죠. 그랬던 애들이 이제 코스피 대장주 삼성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그 순환을 돌고 있어서 얘네가 오늘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는 이유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삼성 하이닉스가 앞으로 못 갈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반도체 그 AI 패권 전쟁을 끝낼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AI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업종 특성상 한번 그 뒤처지기 시작하면 1등을 탈환하는데 엄청나게 큰 자금, 막대한 자금과 이제 긴 시간이 소요돼요. 그 예시로 제가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에서 그 거의 20년 동안 1등 자리를 거의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90% 가까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네이버가 그 다음이 네이버를 그 20년 넘게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는 다음이 네이버보다 더 큰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역전을 하더니 사람들이 다 네이버만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가 이것도 똑같은데, 카카오톡이 한번 시장을 장악하고 나니까 라인 같은 것들이 이제 카카오의 아성을 넘보려 했지만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잖아요. 카카오가 아무리 뭐 안 좋고 최근에 이슈도 있고 욕도 많이 먹고 해도 그래도 라인보다 카카오를 많이 써요. 그 정도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 번 1등이 정해지면 두 번 다시 바뀌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I 그 브로드컴 하락했다고 걱정할 게 없는 게, 결국 AI 투자는 계속될 거고, 그 계속되는 자금들을 이제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요즘에는 광통신 쪽으로도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이 돌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 하락 요인은 이 원달러 환율도 영향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은 이후로 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특히 6월 2일 이때 1535원 최고점 찍고 난 후로 지금 1500원에서 안 밀리는 거 보이시죠?
1530원, 지금도 153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 즉슨 외국인들에게는 매도를 할 빌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환율이 원화가 이렇게 약하다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을 벌어도 환율에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더 떨어질 것 같네 하면은 우리나라 자산을 팔고 미국 달러로 바꾸려는 심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최근 계속 팔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오전 지금 1시 조금 넘었는데, 지금 1시 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5.5조 원 넘게 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요소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물론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도 맞지만 일단 환율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방어를 하려고 국민연금이랑 이게 외환 스와프를 하건 아니면은 국채하고 정부 기관채 등을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연기금을 포함해 국민연금하고 외환 스와프 이렇게 외환 스와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한번 약세를 찍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기관 자금이겠죠. 그런 쪽이 많아서 아마 숏 포지션, 공매도 치는 원화 숏에 베팅을 하고 이제 달러 강세에 베팅을 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 방어를 하고 있지만, 그 방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더 방어할 여력이 없어진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이제 원화는 더 큰 약세를 보일 거고, 우리나라 원화 자산에 대한 매수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갈 확률도 높아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큰 리스크인데,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5월 수출 자체가 이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출 워낙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OECD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1% 가까이 높였다고 해요. 이 말은 0.1% 높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1% 가까이 0.9%나 상향 조정했던 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수출이 잘 될 거라고 보는 해외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약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특이한 상황이고, 이 원화가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꺾일 거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유가 그리고 일본 엔화가 약한 데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성장이 저성장이잖아요. 근데 또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리고 유가가 오르는 거는 고물가의 큰 직격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배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건 수출을 하건 석유를 쓸 거 아니에요. LNG를 쓰던. 그래서 운반하는 데는 결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게 돼요. 그러면은 수출하는데도 마진이 줄어들게 될 거고, 수입할 때도 더 비싸게 수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반도체 앞으로 더 잘 팔릴 걸로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역시 2.6%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지금의 조정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많긴 한데, 지금
좋은 이슈들이 많긴 한데 지금 그거 말고도 미국 쪽에서 살짝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 사모신용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 사모대출 펀드가 그동안 소프트웨어 기업, 빅테크 기업들에게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AI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매출이 안 좋아질 거 아니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환매를 하려는, 투자했던 자금을 환수를 하려는 그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모대출 부분에서 리스크가 이제 금융위기로 퍼지는 게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이걸 방어를 하려고 하긴 해요. 지금 이 4월달 기사를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알고 있어서 여기 예전에 4월달에 블루아울의 환매 요청 증가, 이것 때문에 한번 그 사모신용 리스크 터지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호대출 등 대체 자산을, 원래는 미국 퇴직연금이 못 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퇴직연금 401k가 이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신용 리스크가 꺾였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증시 악재가 될 요인이 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대비를 하고, 이미 4월달부터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그 은행의 규제 완화 등 이런 것들을 다시 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어는 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더 풀어도 되고. 그런데 지금 당장에 미국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도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 역시 지금 코스닥 흐름을 나스닥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고점 찍고 살짝 횡보하는 모습 보이시죠? 27,000포인트, 27,000 부근에서 한번 돌파를 하고 살짝 고점이 점차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얘네들도 지금 시장이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살짝 꺾이는 이유고,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코스피가 안 되면 코스닥으로 자금이 이동을 할 수 있겠네 라는 논조로 코스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종목 세 종목을 안내해 드릴 건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젠슨 황이랑 로봇 관련 테마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짝 박스권 차익 매물이라 이거 박스권 돌파하면서 단기 급등했잖아요. 단기 급등하고 차익 매물 나오는 구간이라서 그 매물 물량을 소화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끝나면은 16,000원에서 지지받고 그 이상 20,000원, 22,000원까지는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 보고 있어서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란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KMW예요. KMW 역시 이 박스권 돌파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랑 비슷한 흐름인데, 특히나 얘는 상승 채널을 이렇게 고점이랑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하는 이런 상승 채널 라인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눌렸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은 아마 내일 아니면 다음 주쯤에는 4만원을 넘기려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4만원 넘어서면 그 다음 레벨 5만원이란 거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KMW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주파수 경매도 있고요. 그리고 AI 시대에는 통신이 빨라야 되거든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아마 그 자체적으로 AI가 탑재되기보다는 그 지금도 그렇잖아요. 데이터 센터하고 통신을 주고받고 그걸로 데이터 센터에서 문제를 풀어주고 그 답을 다시 개인에게,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통신 속도가 더욱 빨라져야 될 거예요.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단 1초의 차이, 그 빈틈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1초만 느리다고 하더라도 통신 장애가 생기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가다가 코너길에서 1초면은 코너를 돌다가 1초만 잘못 흘러도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저지연이라는 그러한 테마가 다시금 돌 확률이 무척 높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KMW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역시 이 RFHIC, 솔리드 이런 종목들 오늘 강하게 슈팅 나왔다가 이제 지수 꺾이니까 매물 나오고 있었는데 차트 비슷하죠. 솔리드도 상승 추세 그리고 있었다가 지금 깨지긴 했는데 지금 KMW는 얘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KMW는 상승 채널 이쁘게 그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가 통신 장비 중에서는 더 좋게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LG 디스플레이, KMW 두 번째까지 봤고요. 그 세 번째는 네이처셀이에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이거 6월 2일에 나온 기사인데 유전자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제가 미국의 FDA 승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기업이거든요. 지금 네이처셀은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줄기의 세포 치료제, 이제 조인트 스템을 갖고 이제 미국에서 미국 시장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크게 급등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도 길게 보면은 길게 보시면은 박스권을 돌파를 한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 번 시도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시도했잖아요. 이때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지금 3차,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4차, 네 번째 시도 중에 있으니까 이 정도면 진짜 찐으로 물량, 이 전고점 라인, 이 물량 다 소화시키고 난 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 특히 가까이 보시면 이게 가까이 보시면 N자 패턴이랑 똑같거든요. 전고점 물량 때문에 그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 먹고 바닥에서 반등, 이게 N자형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N자 패턴을 이쁘게 그려놨어요. 지금 여기에서 4만원 넘어가면은 그 다음 5만원까지 충분히 그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얘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심지어 이슈까지 나왔죠. 심지어 이슈까지 났고, 그리고 오늘 무려 16만 주,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매수, 오늘 16만 주나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괜히 그 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스마트 자금,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16만 주나 샀다는 거는 분명히 얘네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로 들어온 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그널들, 이 크게 보면은 컵 앤 핸들 패턴이긴 해요. 제가 여기 박스, 컵 앤 핸들 이렇게, 그리고 컵 앤 핸들을 가까이 이쪽 라인만 보시면 N자 패턴,
컵앤핸들이나 N자 패턴이나 정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강한 시세 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도 꼭 잊지 마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오를 때 진짜 크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랑 그리고 시장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타점 같은 게 궁금하실 거예요. 들어가는 건 언제든 들어갈 수 있지만 언제 빠져나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전화번호하고 히든이라고 적힌 걸 볼 수 있는데 그 전화번호에 히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가지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종목이랑 정보들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